안녕하십니까, 강릉입니다. 2025년 12월 7일 일요일 공모입니다. 서울 연마장 11개의 경주 그리고 부산 연마장 역시 6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술은 두수는 많아요. 그렇지만 월초 경마이기 때문에 좀 부진한 마필들이 대거 좀 많이 몰려 나왔어요. 따라서 뭐 능력이 우열이 드러난 경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주 좀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각 경주 성격에 맞는 역시 배팅 전략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중에서 추천 경주는 서울 경마장은 3경주, 8경주 그리고 후반에 10경주가 추천 경주고요. 부산 경마장은 2, 3, 4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이 우열이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1번마 그레이스데이와 5번 타이거 불패, 요 두 마필이 대길 영사하는 그런 레이스죠. 1번마 그레이스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서둘렀어요. 8번 게이트에서 그냥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좀 서두르면서 앞에 너무 갖다 부실하다 보니까 좀 외곽을 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적 손실을 본 그런 마필인데 오늘 1번 게이트예요. 선행 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고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레이스데이 뭐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5번 타이거 불패도 데뷔전에서 3착이 아쉬움이 있죠. 요 두 마필이 이제 3착인데 타이거 불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역시 외곽에서 좀 자리를 못 찾고 헤맨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뭐 혈통주 히드시가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3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타이거 불패도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아요. 한 차례 경주를 치러내고 나서 컨디션의 변화, 걸음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두 마필 모두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두 마필 모두 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선행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오바를 할 일은 없어요. 따라서 그 마필이 이제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대로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두 마필이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한다는 장점, 또 주마필이 기본 능력 자체가 또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별거 없어요. 파라이바, 나이트 강자, 벌크 엠퍼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파라이바 같은 경우는 역시 발주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아쉬움이 있죠. 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자력으로 오르긴 좀 쉽지 않고, 나이트 강자는 요거는 이제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같은 타이거 불패랑 같은 레이스에서 타이거 불패가 3착, 이제 나이트 강자 5착인데 아무래도 나이트 강자 같은 경우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5번, 1번 요 두 마필이 안쪽을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외곽을 돌아야 돼요. 선행을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역시 메리트가 떨어지고, 별거 엠퍼로도 뭐 주행감사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스타트 능력이나 힘이 찬 정도가 못 미치기 때문에 5번, 1번을 상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레이스입니다. 1번, 5번이 객관적 전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1번, 5번의 대결이 가능성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외곽에 10번마 골든세이브 중심으로 배당파에 들어가죠. 골든세이브도 이것도 나름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최근에 이제 경주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걸음발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이제 3착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컨디션 좋아요. 힘이 좀 많이 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골든 세이브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베이스 하나도 나쁘진 않아요. 베이스 하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아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나름 체력의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플러스 알파는 더 있고 안쪽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나름 체력이 전개를 했다는 점에서는 요걸 믿고 대결 승부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요. 여기 이제 원더풀 나르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4개월에 공별을 가지고 나오면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제는 이 마필이 힘을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이제 경주를 거듭할수록 걸음발 자체는 좀 더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체가 좀 왜소하죠. 그런 측면에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자체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그렇게 완벽하게 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더풀
다르샨도 좀 일말의 불안감이 없잖아 있고, 라운더 토니는 뭐 주행검사 때 나름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혈통 기대치가 아주 높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데뷔 전부터 바로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든 세이브는 약간 추막감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마필 베이스나나 원더풀 다르샨 또 라운더 토니 이런 마필들은 믿고 가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이 4번마 나르샤노바예요. 나르샤노바도 혈통 지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주행했을 때는 뭐 그렇게 빠릿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났었던 그런 마필이죠. 버텨내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는 발주가 늦었어요. 그 바람에 뭐 후미권에서 아무것도 못한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나르샤 노바도 기입적인 선행이 가능하고 베스트나가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KT의 점을 살려서. 그렇다면 뭐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 운영하는 나르샤 노바도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10번마 골든 세이브는 충막감으로 인정이 되고요.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4번마 나르샤 노바가 가장 매력적이다. 10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700m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결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마필의 능력은 정말 좀 부진영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인데,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경주거리 1700이에요. 1700이라는 경주를 뛰어본 마필이 4마필이고 나머지 7두의 마필이 첫 도전입니다. 그만큼 이 1700이라는 경주거리의 적응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인기 마필들이 좀 나와 보이긴 하죠. 뭐 서브미션, 글로리 조이, 블루 드래곤 안쪽 KD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나와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믿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블루 드래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었던 그런 마필이고, 1번 게이트로 들어온 건 나쁘진 않아요. 또 1700을 뛰면서 연속해서 나름 3차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인데, 또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인 그런 마필이에요. 뭐 약간 힘으로 뛰는 유형이기 때문에 뭐 게이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조금 현장에서는 블루 드래곤이 여기에 인기 1위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믿고 가기는 역시 좀 부족하고, 글로리 조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기적인 선행에 성공하면서 버텨낸 그런 마필이죠. 일단 1700 첫 돌이라는 부담이 역시 좀 따르는 그런 마필이에요. 상태감 자체는 좋아요. 저강도는 끌어올려놓고 나왔는데 기복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기 이제 관건이 되어 있고, 서브 미션 같은 경우도 지난번 11번 게이트에서 올라오는 맛은 남겼었던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은 뭐 역시 첫 도전인데 거리적성은 뭐 나쁘진 않아요. 1700이. 따라서 뭐 1번, 2번, 3번 그래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는데, 물론 세 마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또 약점이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인기만에서 끝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에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요건 박남규 스타일답게 의외의 마필을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죠. 준비는 잘하고 나왔어요. 뭐 편성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보다는 좀 떨어져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준비를 잘하고 나왔고,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편성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주는 역시 컨디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마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컨디션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인기 순위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도 있고, 또한 인기 마필들도 뭐 맥없이 뿌려질 수도 있는 기복마 편성은 또 그게 장점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보병 한두를 노리고 하는 그런 애 있어요. 인기 마필들도 인기 마필인데 복대본 막군으로 엮일 가능성도 뭐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또 고배당으로 직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뭐 그 전까지 노력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입니다. 10마리이신데 편승 두수는 8두, 좀 단촐하죠. 인기도 뭐 5번마 헤이브로, 또 보령 울트라맨, 8번 닥터 챔프
요 세 마필이 배당파를 주도해요. 기본적으로 요 세 마필 모두 능력은 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일단 헤이브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보령 울트라맨과 같은 레이스에서 이착을 했고 보령 울트라맨이 이제 3착에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전개적으로 보면 보령 울트라맨이 크게 좀 외곽을 돌면서 자리를 못 잡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혈통으로 보면 헤이브로보다는 그래도 보령 울트라맨이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이 많기 때문에 뭐 헤이브로도 가능하고 닥터 챔프도 가능한데 보령 울트라맨을 요걸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헤이브로도 컨디션은 좋아요. 역시 데뷔안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외곽을 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고 이 닥터 챔프라는 마필도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비록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지만 상태감 전혀 문제가 없고 요마필이 몰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 좀 잘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망산후 가면을 쓰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곽 게이트가 나쁘지 않아요. 스타트 능력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선의권에서 외곽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모래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닥터 챔프도 요거 결코 무시 못하는 마필이죠. 따라서 뭐 세 마필 모두 대련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보령 울트라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이 안쪽에 감동의 박수예요. 이 감동의 박수라는 마필은 7월 5일날 이제 능력 미달을 한번 걸렸고 10월 3일날 주행검사를 통과할 때 나름 탄력은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무난한 컨디션을 보여줬지만 역시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한 차례 경주를 치러내고 나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요거 역시 선의권에서 조금 서두르면서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죠. 탄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한 차례 경주를 치러낼 때마다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 1번 게이트에서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면 막판 한 발에 탄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동의 박수. 인기는 뭐 헤이브로나 보령 울트라맨, 닥터 챔프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1번만 감동의 박수도 뭐 결코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요거 되는 마필이에요. 거기다 1번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그런 측면에서는 감동의 박수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리고 가야죠. 감동의 박수와 보령 울트라맨 1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본만 편성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들이 좀 나오긴 하죠. 8번 승리 바로우즈, 7번 고스트 크리솔, 여기 이제 붉은 태양, 6번 명파워. 사바라 찰리는 뭐 지난번에 이제 앞선이 무너지면서 약간 주워먹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 같은 전개가 또다시 펼쳐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담 중도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죠. 액면적으로는 3, 6, 7, 8 요 세 마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7번과 고스트 크리솔이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스트 크리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컨디션 자체는 베스트에는 좀 못 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차지했고 내용적으로도 외곽을 돌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힘 자체가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고스트 크리솔이 그래도 가장 능력을 발휘내기는 용이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승리 바로우즈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번에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전개가 잘 풀렸죠. 그때 당시에 앞선이 무너지면서 추입을 하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 추입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이제 9월달에는 선행도 갔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요거 한 타임 빨리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개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지난번에 워낙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고 가기는 어렵고 명파워도 선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승급전 거기에 5개월의 공백 요런 걸 감안해 본다면 명파워도 아무래도 이제 1700 첫 돈이라는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큰 의미는 없고 붉은 태양도 기복이 좀 심한 마필이죠. 한 번씩 레이스가 잘 풀리면 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여타 마필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믿고 가기에는 뭔가 다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수를 찾아내야죠.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안쪽에 1번은 9%인데요.
최근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힘은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이죠. 상대적으로 스타트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1700 첫 도전이에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첫 도전이라는 것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고 레이스램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프렌드도 중위권에 선위권에 움직이면서 막판 한발 취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구펜드가 1번 게이트쯤을 살리면서 선위권의 자리를 잡는 순간에는 이게 막판까지 버텨내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저 배당을 쉽게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번 뭐 구프렌드가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뭐 구프렌드를 놓고 간다면 어느 마필과 붙여도 다 배당이 됩니다만 그래도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이 7번마 고스트 크루저들이 가장 낫기 때문에 1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견입니다. 역시 약간의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평의 대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6번마 화이트 플레어는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화이트 플레어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준비도 잘하고 나왔고 경주를 거듭하면서 걸음발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도 3착인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지 못했어요. 10번 게이트에서 약간 좀 어거지로 갔던 선행인데 그래도 버텨내는 힘을 보여줬고 뭐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더욱 좋고 뭐 선행권에 움직여도 되는 마필이죠. 레이스 리듬 자체가 워낙 느려요. 뭐 굳이 상대 선행만을 찾다리면 안쪽에 3번마 용비 레전드 정도가 선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화이트 플레어 상세감도 그렇고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공략해야 되고요. 소망의 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차수권에는 꾸준하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 한 발의 아쉬움이 있죠.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 계속해서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3착, 4착에 머물렀고 지난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편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소망의 길이 역시 또다시 주목을 받지만 믿고 가기는 어렵고 다이아엑스라는 마필도 지난 10월달에 한번 입상을 했죠. 그때 당시에 체력이 경기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리고 나서 이렇살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체력이 경기를 했지만 역시 4착에 머무른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이 가지 않다 보니까 득대 밀려서 팔리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스트롱 같은 경우는 상태감은 좋아요. 정강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오늘 후지립을 신청하고 나왔어요. 게이트를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깔끔한 발주를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항상 그 안쪽 게이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스트롱도 요거 못 믿는 그런 마필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복병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사실 화이트 플레이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인기 순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역시 컨디션의 변화가 된 마필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 뭐 전개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고 컨디션에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을 이번 경주를 통해서 말끔히 씻어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 복병을 제대로 누려하는 그런 레이스죠. 6번 화이트 플레이어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누려가는 부산경마장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안쪽에 1번마 준마포스 외곽에 8번 클러치러브 요 두 마필이 대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8번 클러치러브가 나요. 클러치러브 같은 경우는 비록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워낙 많고 지난번에도 우승을 거머쥐지만 사실 컨디션은 베스트에는 조금 못 미쳤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로 밀고 들어온 그런 마필이고 경주를 거듭하면서 뭐 걸음발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클러치러브의 선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준마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외곽을 타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착을 왔고 오늘 1번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 편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팔리는 줌바포스는 요거는 조금 위험한 인기 마필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두레이쇼 같은 경우도 마체가 조금 왜소한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네이스가 좀 잘 풀리면서 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두레이쇼도 믿고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트리플 제니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요. 요 두 마필 모두 승급전을 갖는 그런 마필들인데 트리플 제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힘이 차가면서 걸음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난번에도 전개가 아주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좋은 게이트 이탈,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이기 때문에 2번 게이트에서 나름 앞에 가는 마필도 보내놓고 따라가면서도 막판에 탄력을 제대로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번에 최병민 기수가 트리플 제네를 완전히 마필의 능력을 믿고 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승급전이지만 선생이 강하지 않고 마음먹으면 외곽에서 역시 뭐 선행까지도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요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이 기본기를 갖춘 그런 마필들이고 승급전 치고는 뭐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외곽이지만 능력을 발휘내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9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삼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부산 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정전입니다. 3번마 블루헌터가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 5번마 매직 스위티, 화이트 스타, 또 한남킨, 브리더 켈리 여러 마리에 팔렸는데요. 블루헌터는 요거는 주력막권이죠. 블루헌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승급전에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승급전 치고는 뭐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안쪽에서 뭐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힘이 차가면서 지난번에도 전개가 아주 잘 풀린 건 아니에요. 외곽을 타면서도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블루헌터 선행까지 간다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블루헌터는 요거는 뭐 주력 막권을 공략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못 믿어요. 이 한남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인기 1위였었고 또 10월 달에도 대기로 팔리고 어쨌든 입장을 지켜내긴 했지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뭐 지난번에도 뭐 나름 3번 게이트에서 잘 타고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기술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쪽에 블루헌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간다면 뭐 지난번보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는 뭐 크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화이트스타도 데뷔전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이죠. 그때 당시에 편성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2번 게이트 이점을 10분 활용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승급 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불안 요인이 있고 매직 스위트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나름 안쪽이 열리면서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어요. 파고들면서 최선의 3차이기 때문에 조경들은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지만 밀고 갈 정도는 아니라는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팔리는 마필에서는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상세의 블루헌터가 가장 낫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믿고 가기가 어렵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복병을 노려하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뭐 액면적으로는 팔리는 마필들보다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뭐 앞으로 보여줄 거면 여력도 그렇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컨디션의 변화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아 보이는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따라서 그 복병을 노려가는 그런 에이스고 역시 3번은 블루헌터에 붙이면서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 부산경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입니다. 외곽에 11번마 많이 노다지, 또 서울 빙고, 태양의 전사, 기쁨 함성, 또 로얄 플러스 여러 마필이 팔리죠. 일단은 뭐 이번 경주도 인기만 접전 경주가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래도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들 안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에이스가 아래 보여지고 일단 11번만 많이 노다지는 요건 주력 막권이죠. 뭐 비록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지만 지난번에
탄력을 제대로 살려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예전에는 뭐 선행도 갔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만유 노다지가 뭐 걸작 시대나 히어로 초이스 그리고 태양의 전사 안쪽에 1번, 2번, 3번 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앞선 자체가 조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이지만 다시 한번 그 탄력을 제대로 살려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서울빙고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이긴 했지만 나름 잘 탔어요. 그러면서도 걸음발이 좀 안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대끼리를 지켜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태양의 전사도 역시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태양의 전사도 지난번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비교적 손쉬운 그런 선행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따라가는 구도라면 승급전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7번은 기쁨 함성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기쁨 함성은 여기 7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상태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 기쁨 함성도 뭐 보여줄 거라면 여러 건 분명 더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거 뭐 선입권에서 움직여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역시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죠. 앞선 자체가 앞에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뒷심이 담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선행을 가든 오버를 하면서 선행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앞선 자체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노다지가 일단 1순위 올라올 수 있는 1순위가 되어 있고, 기쁨 정도 선행권에서 여기 여유있게 따라가는 전개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죠. 7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상태감이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는 기쁨 함성의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기쁨 함성과 11번만 많이 노다지 7번, 1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견주입니다. 8번마 유림스카이, 또 5번마 닥터컬린, 2번 올더베스트, 또 플라잉 더 럭키, 캡틴 드래곤 이런 마필이 팔려요. 뭐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들 다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들이죠. 유림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거세라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3차까지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그것도 이제 3개월의 공부를 가지고 나왔었던 마필이고, 오늘 후진입을 신청을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유림스카이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다 아래 보여지는데, 편성 자체가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림스카이가 인기 1위 마필인데 믿고 들어가기에는 역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5번 닥터컬린을 주력 마크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닥터컬린은 뭐 1800 첫 도전이에요.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 상태감도 굉장히 좋아요. 워낙 스타트 능력은 좀 떨어지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닥터컬린이 이번 경주가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닥터컬린의 추입이 좀 더 쉽게 먹힐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닥터컬린을 요걸 주력 마크로 가져가야 되고요. 올더베이스도 가능하죠. 올더베이스도 1800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안쪽에서 깔끔하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좀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드베스트가 안쪽에서 선행을 가면서 페이스 루를 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올드베스트도 무시는 못하는 상황이고, 캡틴 드래곤은 역시 외곽이라는 불리함이 있죠. 승급전이고 또한 지난번 편성 자체가 좀 약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승급해서는 다소의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외곽이기 때문에 올더베스트의 선행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는 캡틴 드래곤은 이제 외곽을 타야 되는데 외곽을 타서는 승급전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유림스카이가 조금 너무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은 요거는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닥터컬린을 주력 마크로 가져갈 거고요. 노려가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는 그런 에이스죠.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보다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 또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요거 한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 보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여러 마필이 팔립니다만 그 중에서는 오버마 닥터클린 쪽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역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부산경마장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800m입니다. 외곽에 9번마 클레어 빅뱅 중심으로 배당배 들어가죠. 클레어 빅뱅은 요거는 뭐 줄여맞고는 공략을 해야죠. 부담 용량은 3kg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못 미쳐 보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것도 11번 게이트 외곽에서 탄력을 제대로 살리면서 오마신의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비록 부담 용량은 늘어났지만 뭐 지난번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계속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늘어난 부담 용량 55kg 뭐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난번 1800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클레어 빅뱅은 요거는 주력 막군이고요. 3번 뭐 월드조이가 역시 대기로 팔리죠. 월드조이는 지난번에 컨디션 정말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부담 용량은 1kg 빠졌고 안쪽 게이트 입자만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워낙 좋은 컨디션 속에서 최선의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밀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블랙시대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블랙시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1800 첫 도전에 나섰던 그런 마필인데 뭐 무난한 정력을 보여줬죠.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목차로 아쉽게 3차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은 여전히 좋아요. 블랙시대가 외곽이지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선행이 가능하고 외곽 선입권에서 움직여도 능력을 발휘해내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시대의 상승세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뭐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클레어 빅뱅밖에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블랙시대는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로는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이 객관적 전력이 좀 앞서 있어요. 큰 이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저는 이 9번마 클레어 빅뱅과 11번마 블랙시대 11번 9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혼합 4등급 16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의 우열이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9번 뭐 벌머 브라운 중심으로 배답해 돌아가는데요. 벌머 브라운은 요거는 뭐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춘막갑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벌머 브라운은 부담 용량이 1.5kg 좀 늘어났어요. 57.5 약간 무겁긴 한데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탄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레이스 램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탄력을 뭐 제대로 살려낼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감도 나쁘지 않고 편성도 강하지 않고 거기다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벌머 브라운은 요거는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 이제 상임스타, 트리플 드림, 월드 포인트, 또 그랜드 체이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일단 상임스타 같은 경우가 대기로 팔리는데 상임스타는 치명적인 단점이 역시 발주죠. 항상 이제 후미권에서 움직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레이스가 좀 잘 풀려야지 올 수 있는 그런 유행이고 요런 그 상임스타 같은 취임 마필은 상대적으로 좀 앞선이 좀 무너졌을 때 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지만 자력으로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아요. 레이스 림이 전반적으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지만 상임스타를 믿고 대길 승부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월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달에 이제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지난번에도 뭐 이래서 걸음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14주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 있고 부담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월드 포인트도 뭐 편성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밀고 가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트리플 드림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트리플 드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경주 첫 도전이에요. 1600. 그렇지만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선행을 가는 트리플 드림은 얼마든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레이스 운영할 수 있죠. 비록 지난번 승급전에서 외곽에서 고전하면서 졸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단독선이라는 메리트는 굉장히 크고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스타트 역을 바탕으로 해서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얼마든지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드림이 버텨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래 보여지고, 그랜드 체이서도 이제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또 공백이랑 부담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랜드 체이서는 초반에 좀 서두르면서 앞에 넘어갔다 붙이려고 하면 그냥 맥없이 또 퍼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리플 드림이 앞선에서 레이스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편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트리플 드림의 단독 선행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9번 5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기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서울경마장 두 번째 추천경기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본마 편성이죠. 굿모닝 컴, 여기에 이제 일부마 크리솔 리케,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이 대길이 굉장히 위험하죠. 일단 굿모닝 컴 같은 경우도 좀 이 마필은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굿모닝 컴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항상 좀 인기를 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2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거는 매력은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굿모닝 컴이란 마필이 그동안 이제 입상할 때 보면 전기가 좀 잘 풀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상황이고, 지난번 승급전에서 나름 최선의 사책이었다는 점에서는 다소의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크리스톨 리케도 뭐 능력상은 되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 마필은 7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맘먹으면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7개월의 공백을 감안해 본다면 컨디션이 아주 올라왔나 아니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게이트의 크리스톨 리케 요거는 뭐 조금 위험한 인기 마필로 분류할 수 있고, 청산돌풍도 이것도 승급자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뭐 2착을 오긴 했지만 콩코드 코디의 구마신 큰 의미 없는 2착이었기 때문에 승급전에서 바로 통할 전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굿모닝컴이 상대로 조금 더 주목을 받지만 굿모닝컴도 이것도 좀 불안하고, 세인트 미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행을 갔지만 버텨내지 못했죠. 외곽이기 때문에 선행도 좀 쉽지 않고 안쪽에 크리솔 리케나 또 청산 돌풍 이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세인트 위너는 역시 좀 위험하죠. 물론 그 전에 10월 달에 선행을 안 가고 외곽을 타면서 3착을 오긴 했지만 그때 편성은 너무 약했었던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세인트 위너도 메리트가 떨어지고, 이 학산 프린스 이거 재밌는 마필이죠. 학산 프린스는 전형적인 이제 추임 마필이에요.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앞두고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레이스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앞에 가는 크리솔 리케나 성산 돌풍, 세인트 위너 버텨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학산 프린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산 프린스를 저는 주력 막권으로 공략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노려가는 마필 역시 보병을 노려가야죠. 일단 이번 경주가 편성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들이 약간 나와 보이긴 하는데 너무나도 약점이 좀 뚜렷한 그런 상황의 인기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굿모닝 컴조차도 입장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력차가 인기 마필과 그렇지 않은 마필의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복병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뭐 굿모닝 컴에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됩니다만 학산 프린스랑 엮어서 들어온다면 아주 좋은 배당 가능하죠.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배당에 상관없이 제대로 승부를 걸어가는 오늘 서울경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기입니다. 5번마 스토리베리 킨을 축으로 후장말 찾는 그런 레이스죠. 이 스토리베리 킨은 뭐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가파른 그런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도 제가 세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마필이고, 비록 승급전이고 1600 첫 도전에 나서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태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마음 먹으면 선행도 되는 마필인데 선위권에서 여유 있게 따라가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전개도 나쁘지 않고 승급전이지만 편성 또한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 이제 그대만의 블루가 될 길인데요. 그대만의 블루도 역시 지난번에 나름 최선이었어요. 워낙에 발주가 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대만의 블루도 지난번에 워낙에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리플즈 마리는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안쪽 게이트에서. 그렇지만 1600 셔틀이라는 거리적인 부담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선행을 비교적 그렇게 무리 없이 나섰지만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늘어난 경주거리까지 감안해 본다면 리플즈 마린도 매세가 떨어지고, 월드히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부담 중량이 5.5kg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어요. 똑같이 51.5인데 역시 무겁다는 점, 부담 중량이. 그런 측면에서도 월드히트도 매세가 살짝 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11번마 스트라이크 존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여집니다. 이 스트라이크 존 같은 경우도 외곽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죠. 선행을 가면 더 좋습니다만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있죠. 질주 정도 그렇고 월드히트도 그렇고 특히 이제 리플즈 마린이 있기 때문에 선행은 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위권에서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외곽 선위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스트라이크 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최근에 1800을 꾸준하게 뛰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 16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게 장거리 혈통은 아니에요. 따라서 200m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5번마 스토리베리 킹과 11번마 스트라이크 존, 5번 칩 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외곽에 10번 로시가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로시는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야죠. 로시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에서 빠른 스타트 능력 그리고 계속 외곽을 놓으면서도 막판 한 발을 더 써내는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두 달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상태가 문제가 없고 편성도 해볼만 하다는 점에서는 로시는 요거는 주력 막권으로 공략하고요. 여기 이제 대끼리 준대끼리를 팔리는 원더풀 A1이나 원더풀 삭스는 좀 불안하죠.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원더풀 A1은 일단 58의 부담 중량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편성은 해볼만 하죠. 지난번에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대끼를 팔렸었던 마필이고 선행까지 뽑아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58의 부담 능량은 역시 좀 무겁다는 점, 그리고 일본 원더풀 사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타다가 지난번에 농협중앙해장배 대상경주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일반 경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원더풀 사스가 여기에 몰에 대한 반응이 아직까지 좀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1번 게이트가 좀 도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못 믿는 그런 마필이죠. 3번만 박차라도 지난번 편성 자체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이 차를 왔습니다만 부담 용량까지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이것도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은 누구냐? 그 마필은 6번만 파이널 9예요. 이 파이널 9는 그렇게 화려한 마필은 아닌데 꾸역꾸역 뛰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약간의 기복이 여전히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면 여력 자체가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적절한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이제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선행 내지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력은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5개월의 공백기를 가져 나오고 컨디션도 그렇게 좀 못 미치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고 후미권에서 그런 걸음만 재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파이널9는 능력상도 되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인기 마필들이 좀 과도한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널 고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6번 파이널 고와 10번 말 OC, 6번, 10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기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기입니다. 혼전도가 높아요. 인기 마필하고 그렇지 않은 마필들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6번만 내길의 위너, 또 2번만 글로벌 파워,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데요. 요 대기가 지켜지기는 다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 이제 내길의 위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후미권에서 좀 늦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담 중량이 빠졌고 또 문세영 기수가 기증해서 많이 팔리는데 또다시 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길의 위너는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파워를 요거를 주력맞고는 가져가야죠. 글로벌 파워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일단 선행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경계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또한 이 마필이 최근에 1800을 꾸준히 뛰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단거리 경주 1200으로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왔어요. 줄이고 나온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 우인철 기수의 기승으로 부담 중량까지 지금 5kg가 빠지면서 52.5kg라는 점, 그렇다면 뭐 글로벌 파워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죠. 선행도 되고 부담 중량도 떨어졌고, 또한 경주거리도 줄이면서 천행마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주거리를 택했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파워를 요걸 주력만권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오리온 알파 같은 경우는 역시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온 그런 마필이죠.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엑설런트 산도 가능하긴 한데 이 마필도 이제 부담 중량은 좀 빠졌어요. 2kg. 그렇지만 지난번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마필인데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이제 58의 부담 중량이 좀 무거운 것도 없잖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역시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병을 역시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에이스죠. 일단 뭐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말의 격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한 이제 단거리 경주 1200이기 때문에 1200 치고는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가 않아요. 3등급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모든 마필에게 막판 한 발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준다면 금상첨화죠. 그런 측면에서 뭐 인기에 대해서는 밀려나 있지만 충분히 좋은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예요. 이번만 글로벌 파워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리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2등급 치고는 뭐 편성 자체는 뭐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3번번 제타 마스터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에이스고, 여기 이제 에이스 군주, 업타운 위즈, 써리 로드 이런 말이 팔리죠. 일단 뭐 제타 마스터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마필이 워낙에 좀 바닥권에서 움직인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승급전 치고는 편성은 강하지 않고, 또한 51.5kg의 홀가분한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늦게 올라오면서 배신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에이스 군주 같은 경우가 역시 대길인데 에이스 군주도 조경들은 대폭을 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에이스 군주도 이 제타 마스터랑 좀 비슷한 유형이죠. 추임 마필인데 한 번씩 올라오긴 해요. 전개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자력으로 올라올 정도의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상태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이 10번만 써니로드가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 써니로드도 조경도를 대폭으로 올려놓고 나왔고, 지난번에 이제 외곽을 타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걸음을 보여줬죠. 그 전에 일간 스포츠부에 출전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전에 이제 8월 30일 날은 상태감은
나쁘지 않았지만 좀 초반에 서둘렀어요. 그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되거나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뭐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곽이지만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입을 시도할 제타 마스터나 에이스 군주 이런 마필보다는 써니로드가 좀 더 입상권에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 9번 업타운 위주가 가장 매력적인 마필이라고 봅니다. 업타운 위주는 이번 경주 선행이 가능하죠. 레이스 흐름이 워낙 느려 터진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외곽이지만 선행을 가는 업타운 위즈는 얼마든지 제 페이스를 지키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8월달에는 이제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왔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물론 이번 경주도 아주 베스트 때의 컨디션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 좀 올라왔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업타운 위즈가 선행이란 메리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업타운 위즈의 선행 거기에 써니로드의 선의권 앞선에서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 에이스 군주나 제타 마스터가 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9번마 업타운 위즈와 10번마 써니로드 9번 10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